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경희대학 안에 있는 경희여 중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강용철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첫 번째 강의 내용 선생님 재밌게 들으셨는지 또는 의미 있게 들으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실제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한글의 제자 원리 그리고 한글에 담긴 정신에 대해서, 훈민정음의 정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영상의 내용을 되새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의 마지막에 제공해 드린다고 했던 자료도 시간 날 때 한 번쯤 꼭 보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우리가 조금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강의이기도 하면서 의미 있게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맞춤법 강의입니다. 네. 사실 저도 맞춤법에 대해서 가끔 혼동될 때가 있을 정도로 맞춤법이 실제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맞춤법의 사례를 통해서 선생님의 실력도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맞춤법의 유형들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잘 모르는 맞춤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퀴즈를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앞부분만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제1항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줄을 좀 나눠놨는데요. 표준어를 원래 소리대로 적는 게 맞춤법이에요. 소리대로 적으면 돼요. 여기 빨간색 예문이 나왔는데 하루를, 오늘도 이런 건 그냥 소리대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밑에 나온 두 개는 소리대로 적었을 때 가로 안처럼 발걸음으로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면 이상한 표기가 되는 거죠. 즉 소리대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밑에 있는 것처럼 발걸음으로 시작해요라고 발음을 하면 원래 발걸음이란 말과 시작이란 말의 원래 형태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법은 기본적으로 소리대로 적는 건 맞는데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어법에 맞는다는 건 말의 법칙, 말의 규칙에 맞게 적는다는 거고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원래 형태를 살려서 적는다 이렇게 보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기본 원칙 말씀드렸어요. 소리대로 적는 것인데 원래 형태를 살려 적는 것 이렇게 일단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 정도는 뭐 당연한 얘기를 너무 쉽다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이거 뭐 너무 쉬워서 이거 듣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생님이 약간 고개를 갸우뚱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한글 맞춤법 제11항의 경우도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라서 따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율은 열율로 적는다라는 이 부분도 많이 틀리시는 부분이라서 좀 준비해 봤어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성공률. 자,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이라고 할 때 성공 다음에 률이 맞을까요? 율이 맞을까요? 1번과 2번 중에 정답은 여기 카메라 찍고 계신 모든 분들이 딴 데 보고 계시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때는 성공률이에요. 앞에 거 1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거 보실게요. 실패율. 이건 발음만 잘해도 답이 보이는데요.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실패율. 정답은 뒤에 있는 두 번째 실패율이 맞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열율 혼동되실 텐데요. 두 개의 단어를 외우시면 되게 편리합니다. 비율, 환율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뭐라고요? 비율, 환율. 아무도 안 따라하셔서 혼자 제가 계속 하고 있네요. 비율과 환율 보시면 비율할 때는 밑에 받침이 없어요. 그죠? 환율할 때는 환자에 니은 받침이 나오죠. 즉 앞에 받침이 없거나 니은이 나올 때에는 율을 적는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열율을 적고 나머지는 모두 렬율 이렇게 외우셔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예문 중에 실패율은 많이 맞추시는데요. 성공률인데 률인지 율인지 혼동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한글 맞춤법 제19항입니다. 선생님 지금 법칙이 나오니까 많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만 정리했고요. 법칙 몇 개 안 남았어요. 규칙 힘내세요. 어간에 이나 음 또는 미음이 붙어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채널 돌리고 싶어 이런 마음 드시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요. 자, 선생님, 먹다라는 말이 있어요. 먹다를 다양하게 써볼게요. 먹다, 먹고, 먹으니. 이렇게 할 때 먹이란 말은 변하지 않죠. 실제 영어로 eat의 의미를 가진 먹을 이런 애들을 어간이라고 하고요. 먹다 할 때 다, 먹고 할 때 고, 먹으니 할 때 은이 이렇게 뒤에 붙는 말을 말의 꼴이라고 해서 어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먹이라는 어간에 뒤에 이가 붙거나 음이 붙으면 명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먹이라는 어간에 이가 붙으면 먹이 명사잖아요. 먹음 이것도 가능합니다. 밥을 먹음 마침표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퀴즈 들어갑니다. 떡볶이와 떡볶인데요. 자, 떡볶이가 맞다. 손 들어보시죠. 떡볶이. 바로 떡볶이가 맞다. 자, 바로 두 개 다 맞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실제 선생님 이게 두 개 모두 가능은 한데 뜻이 완전 달라집니다. 자, 떡볶이에서 떡 뺄게요. 일단 복기냐 복이냐의 문제인데요. 복기의 기는요, 선생님 어떤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복기라는 건 볶는 행위를 볶는 행위를 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분식점에 가셔서 떡볶이집에 가셔서 떡볶이 그러면 그냥 사장님은 계속 떡을 볶으면 되는 거예요. 볶는 행위. 떡볶이, 볶기 행위예요. 자, 그런데 볶다라는 어간에 이가 붙은 떡볶이 이게 바로 명사로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식점에 가 주문할 때는 뒤에 거 이 떡볶이라고 해야 맞는 거라는 거죠. 뜻이 다릅니다. 떡볶이라고 하면 볶는 행위, 떡볶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 떡볶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떡볶이. 자, 그 다음 얼음물과 얼음물인데요. 한국의 재래시장 가면요, 얼음물 아직도 이렇게 파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표기가 잘못된 경우 많아요. 자, 기본형은 얼다입니다. 얼다. 자, 어간은 뭘까요? 얼다. 얼다, 얼고, 어른이 할 때 얼이라는 게 어간이죠. 그럼 얼 뒤에 그냥 음을 붙인 게 뭐가 됩니까? 얼음물. 바로 뒤에 것이 정답이에요. 발음상 얼음물이라고 들려서 앞에 거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다라는 기본 형태의 얼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음물 이렇게 된다는 것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뒤에 게 모두 맞는 거고요. 이것도 한국인들도 자주 틀리는 한국 그 국어 시간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조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조사할 때 조자가 한자로 도울 조자입니다. 도와주는 말은 앞에 붙어 쓴다라는 건데요. 자, 꽃이 할 때 꽃이라는 명사 앞에 이가 붙은 거예요. 붙어서 도와주는 말이에요. 꽃밖에 그랬을 때 꽃이란 명사에 밖에란 조사가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꽃만큼 잘 보세요. 꽃만큼 얘도 조사로 붙은 거예요. 조사는 혼자 못 쓰이고요. 붙어 쓰입니다. 붙어서. 예, 붙어 사용되는 거예요. 자, 조사를 떼어놓으면 이상하죠. 우리 을을 같은 것도 조사인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어디 가셔서 을 그럼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딱 가서 만큼 이런 이상한 말이 됩니다. 조사는 다른 말에 붙어서 도와주는 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한글 맞춤법 제42항 이것도 많이 틀리는 건데요. 의존 명사는 띄어 쓰는데 이걸 쉽게 설명드릴게요. 꾸밈을 받는 말 있죠. 그러면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 사이를 띄워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아는 것 그러니까 띄어 쓴 거예요. 자, 할 수 어떠세요? 네, 꾸며주고 꾸밈을 받는 말 사이에 떼주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그 북한의 경우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때 다 붙였어요. 그냥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이 사이를 떼어줘야 돼요. 자, 아까 꽃만큼은요. 보세요. 꽃이라는 명사에 만큼이 붙은 거라 붙여줬는데 보세요. 먹을 만큼은 어때요? 먹을 만큼. 이건 꾸며주고 꾸밈을 받는 말 사이는 떼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는 대로 어떠신가요? 이거 두 개를 함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위에 41항은 명사 같은 거 뒤에 붙어서 도와주는 조사는 붙여 쓰고 그 다음 42항은 앞에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 사이는 떼준다는 거예요. 떼어준다, 띄워준다. 자, 멋진 용철이 그럼 당연히 띄워줘야 되겠죠. 멋진 용철 이렇게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글 맞춤법 몇 개의 조항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여러 개의 조항이 있겠죠. 숫자 보면 막 42랑 42항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은근히 많이 틀리는 내용이라서 조항까지 한번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맞춤법 중에 퀴즈로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요. 자, 작은아버지란 말이 있을 때 이걸 떼었을 수도 있고 띄었을 수도 있고 붙였을 수도 있어요. 작은아버지 붙여 쓰는 경우와 작은 띄고 아버지 이거 띄는 경우도 가능한데요. 두 개의 뜻이 다릅니다. 자, 여기 예문 보시면 작은아버지께서 용돈을 주셨어. 이럴 때는 붙였어요. 그 작은아버지는 우리가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큰아버지를 백부라고 하고요. 작은아버지를 당황하셨군요. 숙부라고 해요. 숙부를 의미하는 작은아버지는 거의 한 단어화된 거예요. 여기 붙여 쓰는 작은아버지는 숙부, 거의 한 뜻이기 때문에 붙여서 쓰는 하나의 단어화된 경우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거예요. 여기 나온 작은아버지께서 용돈을 주셨어요. 작은아버지는 명절 때 용돈 주는 그분, 이럴 때는 붙여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작은아버지, 작다라는 의미와 아버지의 의미가 모두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예문 나와 있는데 키가 작은 아버지, 키가 작은 아버지. 이건 키가 작다라는 의미가 아버지를 꾸며주는 경우예요. 그럼 이 경우는 띄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가 굉장히 재미있는 경우고 많이 틀리는 경우인데 한 단어처럼 된 건 붙여 쓴다. 그럼 질문, 우리 명절 때 용돈 주시는 또 다른 분, 큰아버지. 그분은 붙여 쓰는 거예요. 큰아버지, 큰아버지. 실제 부를 때에도 큰아버지 이러지 큰 아버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손이 큰 아버지가 이랬을 때는 크다라는 의미가 다 살아있죠. 손이 크니 아버지를 꾸며준다 이럴 때는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도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몇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 띄어쓰기 부분 정말 힘듭니다. 띄어쓰기는 사실 혼동되는 경우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소름 돋을 만한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보잘것없다라는 거 어떻게 띄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잘것없다. 자, 저랑 같이 해보실까요? 보잘, 띄고 것, 띄고 없다 같죠? 그죠? 뭔가 보잘이 것을 꾸며주니까, 그죠?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보잘것없다는 한 단어입니다. 소름 돋지 않으셨어요? 보잘것없다 한 단어. 띄어쓰기는요 정말 어려워요. 실제 띄어쓰기는 원칙이 있어요. 모든 단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붙여 쓰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선생님들 띄어쓰기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틀리시는 거 제가 2개 정도만 가져왔는데 일단 제 사항을 보면 수를 적을 때에는 만 단위로 띄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예문 올려놨죠. 천천히 읽어볼게요. 9억 8,707만 5,925명. 저희가 어떻게 띄었어야 될지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9억 8,707만 5,925명. 되게 혼동되시죠? 예, 만 단위로 띄려면 9억 띄고 8,707만 띄고 5,925 띄고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숫자로 쓸 때는 세 번째 자리에 이렇게 쉼표를 찍잖아요. 그런데 한글로 읽을 때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이걸 기억하세요. 9억 단위에서 띄고 만 단위에서 띄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아마 한국에서 학교 다니신 분 중에 지금 제가 88년도에 중학생이었는데 나이가 예측되시죠? 저와 비슷한 세대 또는 저보다 선배님들은 학교 다니셨을 때 성과 이름을 띄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 많이 보시죠. 강, 띄고 용철 이렇게요. 아버님 이름이 어떻게 되니? 그러면은 강, 띄고 용철, 뭐 강자, 용자, 철자입니다. 이렇게 많이 쓰셨을 건데요. 실제 맞춤법에선 강, 띄고 용철 쓰지 않습니다. 최신 맞춤법에서는 그냥 강용철 이렇게 쓰고요. 또 어른이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자자 붙이죠. 네, 강자, 용자, 철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에는 자를 안 붙이고요. 강, 용자, 철자입니다.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48항 한번 같이 볼게요.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이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백범 김구 선생. 자, 어떻게 띄어야 될까요? 제가 좀 답을 다 드렸어요. 백범 김구 선생. 백범 띄고 김구 띄고 선생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강 선생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 띄고 선생님이에요. 왜? 강은 성이고 선생님은 어떤 직책 명칭이기 때문에 직업명이기 때문에 강 띄고 선생님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런데 화면에 보시면 고개가 정말 갸우뚱되는 게 있는데 빨간색이에요. 성과 호 등은 붙여 쓴다고 했잖아요. 성과 호를
근데 백범 김구할 때 백범 띄고 김구했는데 성과 호를 붙여 쓰는 건 뭐야? 라는 경우인데요.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신 한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김소월. 소월은 원래 호입니다. 김이 성이고요. 그러니까 김소월 이렇게 쓸 땐 붙여 쓴다는 거고요. 김소월의 본명이 김정식인데요. 이걸 표현하려면 소월, 호 쓰고 띄고 김정식 이렇게 쓴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거 성과 이름을 자꾸 띄어 쓰시는데 그렇지 않다. 붙여 쓴다는 걸 함께 기억하시고요. 김 선생님처럼 성과 어떤 직업이나 직책명이 나올 땐 사이를 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 맞춤법 어려워. 띄어쓰기 더 어려워.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선생님들의 표정이 느껴져요. 평소에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은 제가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사람인데 원래 이 맞춤법 띄어쓰기는 공부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유익하면서도 좀 어려운 느낌도 드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 형식으로 바꿨어요. 네, 바꿨어요.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위에 거냐 아래 거냐 선택지 딱 2개씩 드릴 거고요. 최대한 쉽게 준비했습니다. 자, 당황하실지도 몰라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심호흡하시고요. 자, 과연 몇 개나 맞히실지 한번 지금부터 하나하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맞춤법 실력을 보여주세요. 자, 출발합니다. 1번 아니요 아니요인데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죠. 강윤철 강사는 잘생겼나요? 선택지에 얘가 없네요. 지금 감독님들이 아니요 하시는데 굉장히 기분이 무해지고 자, 아무튼 얘는 없다는 거. 자, 아니요 아니요 1번 2번 중에 정답은 2번입니다. 얘와 함께 쓰이는 아니요는 바로 두 번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질문이 잘못됐네요. 강윤철 강사는 잘생겼네요? 아니요. 괜히.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강의 시간을 깜빡 잊었다 잃었다인데요.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은 아이 너무 쉬워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forget, 진짜 기억에서 지워지는 건 1번이 맞는 겁니다. 잊었다가 맞고요. 이번에 잃었다는 로스트죠, 뭔가를. 분실했다는 의미는 2번인데요. 은근히 잊어버렸어, 잃어버렸어라는 말을 생활 속에서 쓸 때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실했다와 아니면 기억에서 지워졌다는 내용 분명하게 구분해 쓰셔야 돼요. 기억이라면 나 그 내용이나 잊었어. 또는 뭔가 물건을 분실했다면 나 그거 잃어버렸어. 이렇게 쓴다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지금 보신 2번은 표기에서는 실수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생활 속에서 말로 하다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이거 소름 돋는 반전이 있어요. 강윤철 강사는 며칠 전부터 설렜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감독님들 몇 번일까요? 다들 이러고 계신데요. 자, 1번이 맞다. 며칠. 2번 몇 일. 3번 둘 다 맞다. 정답은 놀랍게도 1번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그 나라에 며칠 동안 여행하고 왔어 할 때 뭔가 며칠 뭔가 어떤 이 몇이라는 의미 때문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놀랍게 그 경우에도 1번 며칠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그때는 몇 쓰겠죠. 근데 며칠은 무조건 며칠이다. 2번은 기억에서 지우자. 이렇게 보셔도 돼요. 맞춤법상 1번 며칠이 맞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참고로 3번은 어른들도 많이 틀린다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4번입니다. 은근히 높은 난이도가 등장했네요. 자,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은 검색 찬스 가능합니다. 사전 열어 검색하셔도 되는데요. 강윤철 강사는 돈 꽤나 있어 보이시나요? 저 돈이라는 말을 넣은 건 혼동하실까 봐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강윤철 강사는 돈 꽤나 있어 보이시나요? 자, 저 가난한데. 자,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돈 꽤나 할 때. 자, 1번, 2번.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돈 꽤나 있다. 즉 어느 정도 이상 있다 임일 때는요. 2번에 있는 꽤나를 씁니다. 돈 꽤나. 네. 자, 그럼 1번에 나오는 꽤나는요. 이런 거예요. 꽤나 어떻다. 꽤나 거리가 멀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을 의미하는 꽤나는 바로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문제밖에 안 풀었는데 지금 선생님 표정에 우울해지신 느낌이 전해지고 있어요. 괜찮아요.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자, 5번입니다. 자, 이건 갑자기 보시자마자 이제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이 정도는 한글 학교 교사는 당연하지 이러실 거예요. 강윤철 강사는 키가 작아지면 안 돼 할 때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네, 더 작아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1번에 안 돼와 2번에 안 된데 이 5번 문제가 한글 학교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맞춤법에서 혼동한다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몇 번이죠? 1번이라고요? 안 되는데.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참고로 2번에 있는 되는요, 되어의 줄임말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안 돼요.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구분법이 있는데요. 1번에 나온 되는요, 하하고 말을 바꿔 쓸 수 있고요. 2번에 나온 이 되는 해하고 말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의 문장에선 강영철 강사는 키가 작아지면 뭔가 문장을 끝내야 되죠. 그럴 때 안하, 안해, 해. 이 해라는 표현, 즉 애가 붙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구분법 두 가지. 돼할 때 2번에 되는 되어의 줄임말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1번의 대와 2번의 되가 헷갈릴 때는 하와 해로 말을 바꿔보면 또 쉽게 구분이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 들으시는 많은 선생님께서 맞춤법은 나의 길이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면 되는 거죠. 자, 6번입니다. 강영철 강사는 숙제를 안 했어요 할 때 1번과 2번, 이건 너무 쉽죠. 놀랍게 한글학교 여는 학생들 중에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고학년에서도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자, 1번에 안 했어요, 2번에 안 했어요. 정답은 1번이죠. 1번의 안은 아니의 줄임말이에요. 아니 했어요. 하다를 부정하는 말이죠. 숙제를 아니 했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 학생이 숙제 안 했니? 숙제 안 했어요. 그럼 선생님 되게 화날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무튼 1번 아니 맞고요. 2번에 있는 안은요, 아니하 또는 아니 히읗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이해하셨죠? 자, 아무튼 부정의 의미의 안은, 이 1번의 안은 아니의 줄임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인데요. 우리 라디오 방송 중에 DJ가 옛날에 그랬어요. 오늘은 왠지 기분이 아주 좋아요.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끄덕이시는 분은 저와 연령대가 비슷하신 건데, 이 왠지란 말이 은근히 혼동됩니다. 자, 1번의 왠지인지와 2번의 왠지인지 정말 혼동되시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고요. 2번에 있는 왠지는 왜인지의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2번에 나온 왜는 거의 왠지하고만 결합되고요. 그 외의 왜는 거의 1번에 있는 이 when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 사과야 할 때도 1번에 있는 저 when. 이해하시겠습니까? 웬만하면이라고 할 때도 1번에 있는 저 when을 쓰고요. 2번에 있는 왜에 니은이 붙은 when은 거의 왠지하고 결합이 되는 말.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왠지는 왜인지의 줄임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7번 오셨는데요. 7번까지 하셨는데요. 틀린 게 좀 많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하나하나. 자, 8번입니다. 이거 용철이가 설거지를 할게. 자,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이거는 제가 한글학교 선생님들께 퀴즈를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많이 틀리신 맞춤법이에요. 자, 1번 설거지, 2번 설거이. 자, 발음상, 표기상 발음을 이렇게 한 거고요. 3번 둘 다 맞다. 자, 정답은 우리 감독님 몇 번 같으세요? 자, 다들 당황하셨는데요. 설거지 많이 하시죠? 정답은 1번입니다. 설거지. 1번을 써요. 많은 분들이 2번을 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놀랍게 1번에 있는 설거지를 쓴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인데요. 이건 방금 문제 답이 있었는데 제가 싹 가렸어요. 강영철 강사가 강의를 할게인데요. 이거는 요즘 우리 아마 SNS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뭐 깨톡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얼굴책 뭐 그죠? 인별그램 뭐 이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은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할게 1번과 2번인데요. 실제 발음은 1번처럼 나죠. 그거 내가 할게, 강의를 할게 1번처럼 나지만 표기는 2번이 맞습니다. 2번이 맞고요. 사전에 이걸 찾아보실 때는 리을 게를 함께 검색하시면 좋습니다. 뭐 할게, 하다가 기본형이죠. 하다. 그러면 어간은 뭐죠? 아까 15분 전에 설명했는데 어간, 하다, 하니, 하고, 하며 할 때 하가 변하지 않죠. 하 더하기 리을 개가 돼서 할 개가 맞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내일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2번에 살게, 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9번 문제는 실제 채팅에서 많이 실수가 일어나는 맞춤법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깨가 아니고 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이거는 좀 사회 리더들이 무슨 연설할 때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강영철 강사가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빌려. 선생님 어느 게 익숙하신가요?
진짜 많은 선생님들은 1번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참고로 저는 제휴동포들과 동행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동안 약 30개 국가에 가서 같이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안 놀라시네요. 30개 국가의 한글 학교를 경험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행사하실 때 인사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1번을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 연수에 참석,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빌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구걸하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를 구걸해요, 이 자리를 용서를 빌어,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 문제를 풀어봤어요. 선생님 몇 개나 맞히셨어요? 자, 안 여쭤볼게요. 자, 그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요것도 참 혼동되는 거죠. 강영철 강사가 감사 인사를 하자, 뭐뭐와 같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실제 행사라든가 의식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우레와 같은 박수, 우레와 같은 박수. 정답은 2번입니다. 우레요, 우레. 우레는 어떤 뇌성 번개를 의미해요. 아주 뜨거운 박수, 어마어마한 박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레, 1번의 레를 쓰기도 하는데요. 실제 우린 2번, 우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12번인데요. 강영철 강사는 유럽에 왔다. 자, 유럽 가보고 싶어요. 가고 싶은 선생님을 직접 뵙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안타까워요. 자, 1번 오랜만, 2번 오랜만인데요. 자, 선생님, 옛날 신승훈이라는 가수가 그 후로 오랫동안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죠. 그 후로 오랫동안, 안 할게요. 자, 오랜만과 오랜만, 다들 놀라셨나 봐요. 갑자기 왜 저러나 싶으실 텐데 1번과 2번 중에 정답은 뭐냐면요, 정답은 2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이거 은근히 실수 많이 하세요. 2번의 오랜만이요, 오래간만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2번의 오랜만이라고 쓰셔야 돼요. 강영철 강사는 오랜만에 유럽에 왔다. 오랜만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번에 오랫까지 있죠. 오랫. 이거는 오랫동안 할 때, 이럴 때는 1번에 오랫동안, 오랫을 쓰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할 때는 니은이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퀴즈가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나 맞춤법에 소질이 없나 봐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늘 이 그 표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틀리는 부분을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너무 마음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13번입니다. 강영철 강사는 대화로서 문제를 잘 풉니다. 자, 로서와 로서인데요. 이거는 아마 선생님이 많이 구분해 쓰실 겁니다. 놀랍게 학생들은 많이 혼동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대화로서 할 때 1번의 로서는 수단이나 방법이에요. 수단이나 방법. 나는 이 몽둥이로서, 나는 이 부채로서, 이렇게 도구를 쓸 때는 1번의 로서를 써요. 근데 2번의 로서는 신분이나 자격이에요. 나는 외교관으로서, 나는 강사로서, 이럴 때는 2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어떤 대화라는 수단으로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1번의 로서가 맞는 겁니다. 자, 이거 잘 정리해 드릴게요. 로서는 수단, 방법. 로서는 신분이나 자격,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인데요. 이거 정말 혼동됩니다. 이거 책 같은 거 교정 보실 때 정말 혼동되는 부분이죠. 강영철 강사는 언제 밥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실제 배고프네요.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먹었는지 모릅니다. 먹었는지. 자,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파워포인트 밑에 단서가 있는데 어떤 막연한 의문과 또는 뒤에 걸 연결할 때는 먹었는지 1번이 맞는 거예요. 먹었는지 모릅니다. 연결되는, 언제 밥을 먹었는지 모릅니다는 1번이 맞아요. 자, 그런데 2번은 먹었는지는 뭔가 꾸며주고 꾸밈을 받는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문제의 경우는 1번에 연결의 경우로 보셔야 돼요. 언제 밥을 먹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정답은 1번이라는 거 함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요거 굉장히 혼동됩니다. 용철이는 얼굴에 붉은색을 띤 꽃과 같아. 예문이 좀 죄송해요. 저 용철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용철이는 얼굴에 붉은색을 띤 꽃과 같아. 자, 1번의 띈일까요? 2번의 띈일까요? 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빛깔이나 색채를 보이는 건 2번에 띄다라는 거예요. 붉은색을 띤 꽃과 같아.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1번의 띄는요, 우리 그럴 때 쓰죠. 눈에 띄다, 이럴 때. 눈에 보이다라는 의미.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6번입니다. 이 놀라운 일화가 숨겨져 있어요. 강희철 강사는 국어를 가르치다, 가리키다. 정답은
가르치다 1번인데요. 우리 한 4년 전쯤에 3, 4년 전쯤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재외동포재단 초청연수에서 서울대학교 미래포럼이 있었어요. 미래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연사들이 막 강의를 하시는데 한글학 교수님 몇 분이 되게 화가 나셔서 막 나중에 항의를 하셨는데 강연자가 깨서 우리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 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역사를 가르치는 거 굉장히 불쾌하셨대요. 그게 끝나고 막 정식 항의를 하셨어요. 저 연사분 맞춤법부터 좀 다시 정확히 알고 얘기하시라고. 국어를 가리키다는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윤철 강사는 국어를 가리키다라면 여기 국어란 글자가 있고 이렇게 국어를 가리키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teach and learning, teaching, learning 이 개념, 즉 교사학습의 개념이라면 1번에 가르치다가 맞는 겁니다. 자, 혼동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르침을 어떠세요? 가르침을 주는 교사. 근데 가르침을 주는 교사 이상하잖아요. 그죠? 명사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르침을 주는 교사. 훌륭하네요. 가르침을 주는 교사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번에 가르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포럼, 토의 할 때 국어를 가르치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자, 17번입니다. 용철이는 유럽에 올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 설레인다. 자, 요것도 많이 틀리는 건데요. 이거 틀리게 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스크림 이름 때문이에요. 선생님, 기본형은 설레답니다. 자, 우리 아까 또 15분 전에 어간이라는 거 설명했는데 설레다예요. 설레다, 설레고, 설레니, 설레는 이럴 때 설레까지가 어간이에요. 그죠? 그죠? 그럼 이걸 현재형으로 만들려면 그냥 니은 붙이시면 돼요. 설렌다. 정답 1번이고요. 명사형으로 만들려면 설레다, 미음 붙이면 설렘이 맞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의 이름이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맞춤법이 틀린 거예요. 설렘이에요. 설렘. 근데 제가 놀랍게 15년 전쯤에 저희 학교 학생들과 상품의 이름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건의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 반 학생들이 그 설렘이라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에 그때 편지를 썼어요. 맞춤법이 틀렸다. 설렘이라고 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그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답장이 왔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나 자기들의 설레임은 뭐 설레임, 눈설, 올레, 수풀림, 눈이 내리는 마을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했는데 왠지 궁색한 변명입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춤법은 설렘이 맞다. 그래서 정답도 여기도 설레인다 할 때 이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설렌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용철이가 우덜은 위덜은을 보자 꾸벅 인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꾸벅. 자, 인사를 했는데요. 자, 우덜은이 맞을까요? 위덜은이 맞을까요? 요거는 어른들도 많이 틀리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어른들도 명절 때 우덜은, 위덜은 상당히 많이 틀리거든요. 자, 1번이 맞다. 우덜은. 2번이 맞다. 위덜은. 3번. 둘 다 맞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선생님, 2번에 있는 윗을 쓰는 말은요. 위가 있으면 아래도 있는 경우에 쓰는 거예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이상하게 노래 흉내 내는데, 자, 위와 대응되는 개념이 있을 때 아래. 이럴 때는 2번의 윗을 쓰는데요. 어른은 위덜은 있고 아래덜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은 무조건 높죠. 그럴 때는 웃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우덜은이 맞는 거예요. 자, 2번의 윗은 자, 위와 대응되는 아래 개념이 있을 때 쓰는 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명절 때 우덜은이 오셨다 인사해라 이렇게 하지 위덜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19번입니다. 용철이는 EBS의 개구장이다 개구쟁이다 뭐가 맞을까요? 실제 자 1번 개구장이 2번 쟁이. 자, 이거는 국어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답이 명확하게 보이실 텐데요. 정답은 2번 개구쟁이가 되겠습니다. 실제 장이를 붙이는 건요, 우리가 직업적인 속성이 있는 거에 붙인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대장장이, 미장이 이런 식으로, 그죠? 직업적인 건 장을 붙이고요. 어떤 속성이나 특징 같은 거는 쟁이를 많이 붙입니다. 개구쟁이, 그래서 개구쟁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욕쟁이죠, 욕쟁이. 그래서 야, 욕을 많이 하는 속성이니까 욕쟁이지. 욕장이면 욕이 직업이냐 했더니 아하 이러던데요. 속성이나 특성을 얘기하는 건 쟁이다라는 걸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EBS의 개구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선생님 저는요, 굉장히 EBS에서 개구쟁이에 해당하는 강사예요. 강의 때 막 노래도 하고요, 막 춤도 추고요, 갑자기 이런 막 판토마임도 막 하고 이런 것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좀 특이하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후훗. 자, 20번입니다. 20번. 자. 용철이는 너와 생각이 틀리다와 다르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의 생각을 반영한 맞춤법이에요. 용철이는 너와 생각이 정답은
2번에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틀리다고 쓰면요. 그럼 누구의 생각은 맞고 누구의 생각은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 익숙하게 이제 사용하시는 용어 중에 하나가 우리 비슷한 그림 놓고 우리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하잖아요. 이름이 틀린 거예요. 다른 그림 찾기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 비슷하게 놓고 이렇게 두 그림 중에 다른 걸 고르게 하잖아요. 다른 부분을 찾으시오라고 해놓고 제목은 틀린 그림 찾기. 그럼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린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그림 찾기라고 해야 정상적인 거죠. 맞춤법상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라 다른 그림 찾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아마 10번까지 풀어올 때에는 좀 표정이 어두우셨는데 이제 20번까지 오니까 그래, 이제 좀 내가 아는 게 나오네 이런 마음이 드실 거고요. 자, 한 번 더 이제 좀 더 진행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틀려도 되니까 괜찮으니까 자신감 있게 한번 답을 골라보시고요. 진짜 괜찮습니다.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먼저 제가 해설을 해드리기 전에 답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틀리면요, 아, 틀렸어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맞으면 아, 이러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자, 21번입니다. 짜장면 곱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고르시는 게 아니라 이 표현 맞을까요? 틀릴까요?를 여쭤보는 겁니다. 짜장면, 자장면. 네, 어느 게 맞을까요? 네, 자장면.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미리 정답도 말씀드리면 지금은 자장면 표기와 짜장면 표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된 복수 표준어라는 거예요. 자장면으로 쓰셔도 되고요. 짜장면으로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자장면만 맞는 말이었고요. 짜장면이 틀린 말이었어요. 표기상. 근데 사실 생활 속에서 누가 중국집 가서 아주머니 자장면 한 그릇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아저씨 저 자장면 한 그릇 주세요. 그럼 짬뽕은 또 잠봉인가요? 아저씨 자장면 한 그릇, 잠봉 한 그릇 이러지 않잖아요. 짬뽕은 짬뽕인데 자장면은 발음은 짜장인데 항상 자장으로 썼어요.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아서 국립국어원에서 자장면과 짜장면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했기 때문에 자장면 곱빼기로 쓰시든 짜장면 곱빼기로 쓰시든 모두 정답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으시죠? 저도요. 자, 그 다음 22번입니다. 요거는 진짜 어른들이 많이 운동하는 겁니다. 강영철 강사의 강의는 효과가 금방 금세 나타났다. 자, 1번의 금세일까요? 2번의 금세일까요? 엄청 혼동되실 거예요. 강영철 강사의 강의는 효과가 금세 나타났다.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여기선 지금 바로 나타났다는 의미죠. 그러면 2번에 있는 금세는 금시의 줄임말이에요. 금시에, 지금 바로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 사전에 찾아보시면 1번의 금세도 사전에 나와요. 근데 뜻이 달라요. 뜻이 뭐냐? 물건의 값을 말해요. 그럼 1번에 금세 쓰면 강영철 강사의 강의는 효과가 물건의 값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 되니까 완전 이상해지는 거죠. 2번에 금시에 이걸 기억하세요. 금시에가 줄어서 금세 이렇게 됐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번이에요. 기운 내세요. 23번. 제자들아 행복하길 바래 봐라. 이거는 실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맞춤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1번이 자연스럽죠. 행복하길 바래. 네가 잘 되길 바래 라고 하지만 맞춤법상은 바라가 맞습니다. 바라. 좀 어색하죠? 제자들아 행복하길 바라? 좀 어색해요 실제. 하지만 이 바라가 표기법상 맞다는 걸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 착하신 분들은 또 사전을 찾으실 것 같은데 기본형이 나는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는 의미의 바람은 기본형이 바라다예요. 바라다. 그럼 바라다, 바라니, 바라고 할 때 어간은 바라가 됩니다. 바라. 그럼 명사로 만들려면 미음을 붙이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바람은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의미의 나의 바람은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텔레비전 방송을 봐도 출연자들이 나의 바람은 저희의 바람은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에요. 바람이 맞는 거예요. 자, 근데 놀랍게 사전에는 바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럼 개의 어간은 바레가 되는 거죠. 근데 바레다는 색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미음이 붙은 바램은 나의 바램은 그러면 내가 색깔이 변한 거예요. 우리 빛바래다라는 말 쓸 때 그 바램이에요. 그래서 나의 바람은 내가 원한다는 의미는 나의 바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의 바램이라고 하시면 내가 빛이 변한 거, 색깔이 변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드리자면 한국의 어떤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과일 사이트 있어요. 뭐 수박 말고 뭐 할 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가수들 노래 검색하시면 다 바램이에요. 바램. 다 빛이 변한 거예요. 바람이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바람.
오늘부터 우리 모두 바람. 제자들아 행복하길 바라. 어색하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24번입니다. 이거 엄청 많이 틀리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답변이죠? 할 때 어이없는 답변이죠? 할 때 실제 1번을 쓰는 어른들 되게 많아요. 어이없는 답변이라고 하는데 1번의 어이는 임금님의 의사예요. 사극 보면 그 어이 불러오라 막 이럴 때 좀 흉내낸 거예요. 성대모사 한 거예요. 어이 그게 있느냐? 임금님의 의사예요. 의원. 그럼 정말 어이없는 답변이죠는 정말 임금님의 의사 없는 답변이죠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죠? 자, 정답은 2번의 어이입니다. 2번의 어이는 어처구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죠?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어처구니라는 어휘를 사전에 찾아보시면요. 국어 사전에는 굉장히 거대한 사람이나 물건이라고 나오고요. 또 어원을 분석해 보면요. 우리 어처구니가 무슨 뜻이냐? 맷돌의 이 손잡이를 또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맷돌을 가시려고 하는데 보세요. 콩을 붓고 맷돌 돌리려고 했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맷돌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죠. 그래서 이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해하셨죠? 어처구니의 뜻은 사전적으로 어떤 큰 사람이나 물건, 또 하나는 맷돌의 손잡이, 이렇게도 나오기도 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인데요. 이것도 많이 운동되는 겁니다. 용철이가 그러는데 제자들이 화가 났대. 자, 1번과 2번. 정말 혼동 많이 되시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용철이가 그러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지금 갖다 쓰고 있어요. 인용하고 있죠. 용철이가 그러는데 제자들이 화가 났다고 해. 이런 의미죠. 2번의 났대가 바로 다고해의 줄임말이야. 났대, 났다고 해.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끌어다 쓸 때 뭐뭐 했다고 해 의미는 2번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났대도 가능은 해요. 그건 그냥 자기가 표현하는 거야. 그건 내가 그거 보니까 난 그거 좀 화가 났대.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났대는 1번의 났대는 어떤 직접 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2번의 났대는 그런 제자들이 화가 났다고 해. 다고의 의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구분해 놓으셔야 하고요. 26번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많이 혼동하는 거죠. 날씨가 얼마나 춥던지 제가 발음을 뭉개서 춥던지 콧물이 얼었어.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날씨가 얼마나 춥든지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에요. 뭐 하던지 춥던지 2번이고요. 1번의 든지는요, 이런 경우예요. 그 하든지 말든지 이럴 때 쓰는 게 1번이에요. 자, 이건 날씨가 얼마나 춥던지는 2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철아 강의를 하든지 말든지 정답이 보이네요. 이건 뭘까요? 2번이라고요. 하든지 말든지. 강의해야죠. 그죠? 자,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28번입니다. 내일 그곳에 가서 비가 오면 어떡하지? 자, 어떡하지? 자, 지금 맞춤법에 강하신 분들은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문제를 내? 라고 이게 너무 쉬워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표기에서는 꽤 많이 틀리는 겁니다. 우리 SNS 중에 얼굴책 있어요. 얼굴책. 그 페이스책 그런 거 있어요. 거기에 이 어휘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은근히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이 28번의 문제입니다. 내일 그곳에 가서 비가 오면 1번에는 근데 1번 발음이 어떡하지? 발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답은 2번. 어떡하지?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떡하지는 어떻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틀리는 맞춤법이라는 걸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9번 갈게요. 자, 혼자 산에 간다고 지레 겁을 먹지 말아야. 지레. 자, 지레. 자, 1번과 2번 중에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겁먹는 거 있죠. 그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에요. 1번의 지레는 이거 사전에 뜻이 있는데 뜻이 되게 웃겨요. 땅지자에 예절 예자예요. 땅에 지내는 제사 이런 거예요. 땅에 지내는 제사. 혼자 산에 간다고 땅에 지내는 제사 겁을 먹지 말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0번입니다. 자, 요거 용철이는 노래를 못한다. 자, 선생님, 부정하는 말에는 안 부정이 있고 못 부정이 있죠. 숙제 안 했니? 안 했어요. 못 했어요. 답변 잘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숙제 안 했니? 학생이 안 했어요. 이러면 혼날 수 있지만 못 했어요. 이러면 봐줄 수도 있는데, 자, 하다를 부정하는 못 있죠. 하다를 부정하는 못은 띄어 쓰는 거예요. 1번처럼. 하다를 부정하는 건 1번처럼 못 띄고 하다를 쓰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떤 수준에 못하는 거 있죠.
아, 노래 되게 못해. 아, 노래 못해. 이럴 때는 2번에 있는 붙여 쓰는 거예요. 용철이 노래 못한다 이렇게 할 때 2번을 쓰는 거고요. 왠지 예문을 보니까 기분이 안 좋네요. 노래 굉장히 지금 이 순간 자, 잘못해자 이렇게 해서 자, 2번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부정을 쓸 때는 띄어 쓰는 거예요. 안 하다, 못하다 할 때 안 띄고 하다, 못 띄고 하다. 하지만 하나의 단어처럼 돼서 못하다, 수준에 못 미치다 이런 경우는 한 단어처럼 쓰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맞춤법 어떠신가요? 재밌죠? 그리고 끝난 줄 아셨죠? 30번 끝났을 거야. 자, 31번. 용철이는 찌개, 육개장을 좋아해. 자, 육개장. 자, 빨리 마트에서, 가게에서 육개장을 봤던 기억을 떠올리세요.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우리 감독님들 몇 번? 자, 1번 육개장, 2번 육개장. 정답은 놀랍게도 1번이 맞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육개장에 닭고기가 들어가니까 닭게자라고 생각해서 2번을 고르시는데요. 표기상 1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름 돋는 얘기는 육개장 있죠. 원래 게장국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닭이 아니라 개고기를 넣기도 했어요. 그래서 육개장 1번입니다. 우리 개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어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개를 사랑해요. 자, 32번입니다. 자, 요거 그 사자는 순놈이다 할 때 1번의 순놈과 2번의 순놈이 있어요. 자, 이거 진짜 많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국어 선생님도 틀리시는 거예요. 자, 순놈, 수놈. 우리한테 익숙한 건 1번이죠.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이에요. 발음이 순놈이다, 순놈 이렇게 놔도 2번에 순놈을 쓰고요. 수컷을 뜻하는 수예요, 수. 그런데 놀랍게 숫, 1번처럼 시옷을 쓰는 경우는 뭐가 있냐? 순양, 순염소, 숫쥐. 얘네들은 숫을 써요. 수에 시옷을 쓰는데 나머지는 그냥 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와우. 이쯤 오니까 선생님들 표정이 한글 맞춤법 어려워. 맞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문제의 답을 맞힌 사람이 있을까요? 맞춘 사람이 있을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맞힌. 이게 맞아요. 발음은 맞힌 사람 있니? 맞춘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지만 맞히다. 하나씩 글자 발음하면 맞히다. 그러니까 1번이 맞는 거예요. 2번에 맞추다는 뭔가 떨어진 걸 대어 붙이거나 뭔가 비교할 때 맞추다를 쓰는 거예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좀 퀴즈를 풀어봤는데요.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맞춤법 좀 혼동 많이 됐는데 어려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른 답을 확인해보고 맞는 표기를 확인해보면 선생님들의 그 맞춤법 실력도 점점 좋아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추가로 점점점 해놨잖아요. 첫 번째 건 아까 설명했어요. 설레임 틀리고요. 설렘이 맞습니다. 기본형은 설레다니까 다 빼고 미음을 붙여서 설렘 이게 맞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많이 틀리세요. 김치를 담궜어, 김치를 담갔어. 정답은 뒤에 게 맞는 거예요. 담그다입니다. 김치를 담그는 거죠. 발음도 어색하지 않으세요? 김치를 담궜어 이거보다 김치를 담갔어 이게 맞는 거고요. 3번 이 세 번째 거 있죠. 이거 진짜 많이 틀리는 거고요. 우리 깨톡과 같이 많이 쓰시는 그 톡방에도 제일 많이 오류 중에 하나 되고요. 선생님 내일 배우라고 할 때 선생님 앞에 거 많이 쓰시죠. 배우. 놀랍게 뒤에 게 맞아요. 배어요의 줄임말인 배요. 애를 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많이 틀리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도 틀립니다. 이것도. 또 전국의 국어 선생님들이 저를 왜 우리 국어교사 피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국어교사하고 대화하다가 이걸 많이 봤다, 몇 번 봤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우할 때 뒤에 거 쓴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의 바람은 빛이 변하는 거. 그죠? 나의 바람. 뒤에 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엔 뒤에 게 모두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보세요. 야 임마 라는 말 쓸 때 야 임마 할 때 앞에 거로 많이 쓰. 야 임마. 이거 앞에 걸로 거의 다 알고 계시는데 놀랍게 뒤에 게 맞는 거예요. 야 임마. 인마. 죄송해요. 방송이. 자, 표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국에 되게 유명한 맞춤법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연애할 때 이런 맞춤법을 쓰면 그 사람의 교양을 의심하라 할 때 이거였어요. 감기 다 나았어요 라고 할 때 앞에 걸 쓰는 감기 다 나았어요 할 때 나타를 쓰는 감기 다 나았어요. 그러면 아기 이름이 감기인 거죠. 네. 애 이름이 감기인 거예요. 감기가 다 회복했어요 의미, 좋아졌어요 의미는 뒤에 걸 써야 되죠. 낫다를 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하고 히 붙이는 거 되게 혼동돼요. 꼼꼼이야, 꼼꼼히야 이런 거 되게 혼동되잖아요.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히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꼼꼼하다죠. 그럼 꼼꼼히. 하다를 붙여 말이 되면 히를 쓰고요. 아니면 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예외가 있어요. 우리 깨끗은 깨끗하다.
어울리죠. 그럼 깨끗히라고 히를 쓴 것 같지만 이건 예외적으로 깨끗이를 쓴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맞춤법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맞춤법 띄어쓰기는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내용을 확인해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쓸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많이 틀려서 우울하신 분들 화면에 나오죠. 희망을 가지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수자라면, 특히 한글이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자라면 맞춤법 띄어쓰기에 대해서 시간 날 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매우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맞춤법 강의 끝나고요, 선생님들의 맞춤법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시간 되실 때 간간히 커피 한잔 하시면서, 커피 못 드시는 분은 디카페인을 드시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두 개씩 봐주시면 선생님의 맞춤법 실력이 쑥쑥 향상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맞춤법 실력 우리 탄탄하게 쌓아서 더 좋은 수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맞춤법 강의 어떠셨나요? 실제 좀 실시간으로 했다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답을 맞히도록 해보고 또 이렇게 재밌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온라인 강의로 제공된 점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몇 가지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다시 짠 하고 나타났는데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관계돼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좀 안내해 드릴게요. 한국에서 맞춤법과 관련된 정부 유관기구가 바로 국립국어원이라는 곳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요, 온라인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 소식지의 이름이 바로 쉼표 마침표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쉼표 마침표 온라인 그 소식지에 가보시면 특히 어떤 실전 띄어쓰기라든가 사람들이 자주 혼동하는 맞춤법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혼동했던 부분 또는 잘 몰랐던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마지막 뒷부분에 좀 시간적 여유를 드리는 것은 바로 선생님께서 여기 들어와 보셔서 몇 개를 좀 클릭해서 직접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 연구도 해보십사 하는 취지에서 사이트 안내해 드리고 자율활동을 좀 해보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 한국 사람들이 맞춤법이 궁금할 때 여기 보시는 국립국어원에 전화를 하면 답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온라인 가나다라는 곳에 가서 혼동되거나 잘 모르는 맞춤법을 올려놓으면 거기 학예 연구사분들이 답장을 해주곤 합니다. 물론 한국 전화로도 충분히 전화 상담도 가능하긴 한데요.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혼동되는 맞춤법이 있을 때 한번 연락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전화는 시차를 고려하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띄어쓰기 맞춤법과 관련해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요. 우리 궁금한 맞춤법이 있을 때 N사이트 아시죠? 네이버 이런데 지식 검색 같은 데다가 질문 올리시면 많은 분들이 답을 달아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그 답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7년 전에 본 정보가 기억나는데요. 그 네이버 교육 분야에서 답글 다는 상당수의 학생들을 보니까 초등학생이 꽤 많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궁금한 걸 우리 초등학생들이 답을 달아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물론 맞는 답도 있지만 잘못된 답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국립국어원의 가나다 전화 같은 거, 가나다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어사전을 클릭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만 검색해야 되느냐? 나는 주로 다음 사전이나 네이버 사전을 검색한다. 그러면 안 되냐?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내려드리면 괜찮습니다. 선생님께서 네이버 사전이나 다음 국어 사전에 어떤 단어를 검색하시면 결과를 잘 보시면 거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의 결과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사전 결과가 나오고요. 또 최근에 오픈사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답을 달아주는 우리말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전의 결과가 쭉 나오기 때문에요. 선생님께서 포털사전이라고 하는 네이버 국어사전 또는 다음 국어사전에 어떤 어휘를 검색하셔도 정확한 단어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말 바로쓰기라는 메뉴를 또 클릭해 보시면 사람들이 혼동하는 자주 혼동하는 맞춤법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답변도 달려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우리말 실력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